네, 자, 린치핀의 7대 과제 교육 중입니다. 현재 1번과 2번 출근과 데일리 메시지까지 완료했고요. 자, 이제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업데이트,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1312 캠페인,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데이, 유지율 관리,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프로스펙팅 관리철. 네. 자, 4번과 5번은 사실 통합입니다. 상담 화법과 플러스 자료 점검. 그리고 선순환 소개 요청 1312라고도 하죠. 그리고 2, 4주차 수금 체크. 네. 자,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쪽만 에어컨을 좀 켤게요. 자, 첫 번째 교육에서 제가 내드린 과제들이 뭐가 있죠? 출근하고 나서 루틴 3가지 정하기, 그리고 데일리 양식 만들기, XYZ 정리하기, 그리고 XYZ 정리한 걸로 고객 등록하는 우리 이름표대로 그렇게 만들기. 네, 그렇게 이제 4가지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린치핀의 7대 과제 중에 3번째 프로스펙팅 관리철,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전반부 복습과 플러스 자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화면이 떴고. 자, 요거는 뒤에 좀 불을 꺼주시겠어요, 형태 비서님?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자, 프로스펙팅 관리철, DB 관리철이 뭐냐면 엑셀로 우리 린치핀에서 만들어드린 양식이 있어요. 내 고객들 그리고 내 가만 고객들을 정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양식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관리 1안, 고객관리 2안, 간단 버전, 조금 복잡 버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못 찾겠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내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이거를 작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작성하는 내용에는 뭐가 있냐? 먼저 번호가 있죠. 작성 예시를 보시면 돼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관계, 거주지, 성별, 나이, 생일, 가입한 계약이 있다면 보험사, 증권번호, 상품명, 월납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계약 체결일, 증권 전달 여부, 그리고 1개월 리뷰, 리뷰간 특이사항, 3개월 리뷰, 리뷰간 특이사항, 12개월 리뷰, 리뷰간 특이사항, 수신 리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객과의 미팅 이후에 다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혜진 FA님이 제 고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뭘 가입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담당자에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담당자는 나 한 명뿐이에요. 저는 많은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담당자는 나 하나뿐이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제가 연금 언제 얼마 받을 수 있죠? 라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관리처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아예 작성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내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분이 어떤 상품을 언제 가입했는지조차 난 모르고 있겠죠. 그럼 그분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카톡을 몰래 이렇게만 읽어보고 읽지도 않고 만약에 읽었어도 바로 답변을 못 해주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겠죠. 내 고객님을, 내 소중한 고객님을, 클라이언트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여러분들 항상 저장을 해두셔야 되냐면
고객님의 가입 제안서 있죠. 고객님의 가입 제안서를 프린트만 하고 그냥 휴지통에 넣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가입 제안서를 따로 여러분들이 고객님 가입 제안서 폴더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보관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께서 언제 뭐 가입했죠? 혹은 내가 다쳤어. 예를 들어서 너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험금을 좀 내가 체크를 해보고 싶어. 바로 문의를 했어요. 긴박한 상황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CTRL F 눌러서 내 가입 제안서 보관해둔 철에서 고객님의 가입 제안서 찾아서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보내드리면서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러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연금을 언제 받으실 수 있다. 당시의 스펙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소개가 바로 나와요. 신뢰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프로스펙팅 관리철. 이거를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든 거고 개인적으로 2안만 쓰셔도 충분해요. 2안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객관리철 플러스 뭐까지? 가입 제안서까지. 고객님께서 준비를 하셨을 때 가입 제안서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고객관리처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내 고객 숫자가 몇 명인지, 고객님들이 어떤 상품을 위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프로스펙팅 관리처는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여러분들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5명 모아서 작성해야지? 절대로 작성 못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랑은 양식이 다른데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의 고객관리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다 관리를 해요. 언제 제가 뭘 선물을 해줬는지까지 있어. 2018년 11월에 제가 이분한테 꽃무늬 넥타이를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김선희님한테 18년 10월에 친환경 딸라기를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2019년 8월에 건강검진권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아기 유모차 선물해준 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8년 전에 초회 상담을 저랑 했는데 그때 고객님께서 상담 끝나는 시기에 코피를 팍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바빠가지고 이분은 파병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저를 만났거든요. 군인이었어요. 3년 지나고 나서 만날 때 제가 이분이랑 상담했던 고객관리처를 확인해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고객관리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고객이랑 마지막으로 미팅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 고객의 특징을.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제가 이분 만나러 갈 때 철분 있죠. 약국에서 파는 거, 영양제. 그거를 사가면서 만나자마자 그 철분을 드리면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코피 안 흘리시냐고. 그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철분제 사왔다고.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걸 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는지를 다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감동을 하셨죠. 저한테 7명을 소개해줬어요. 부대원들. 그걸로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메모 하나 해놓은 걸로. 그거 기억 하나 한 걸로. 그 12,000원짜리 철분제 하나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데일리에서 제가 사례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고객님 중에 아까 고객관리처에도 있던 분인데요. 그 친환경 딸랑이 그분 제가 어떻게 제 고객님 되셨는 줄 알아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더 오래됐어. 한 9년에서 10년 전에 저한테 처음 상담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분이 제 친한 친구의 제 고향 친구의 여자친구였어요. 결혼은 안 한 상태였고 여자친구니까. 자,
그때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아버님께서 은행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가입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컨설팅은 안 받으셨는데 이 아버님한테 다 관리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데일리만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데일리는 다 읽으셨어. 놀라운 게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른 분과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한테 가입한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잘 지내시죠? 10년 동안 이렇게 제가 답장도 하고 피드백도 없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신문기사 같은 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심지어 나한테 상담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가입했는데 확인해달래요. 잘 가입했는지. 믿음이 간다고. 그럼 나한테 했어야지. 아무튼 이분이 청라에 사세요. 멀리까지 갔어요. 2시간 걸려서 갔어. 근데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겠죠. 그래서 상담을 너무너무 잘해서 태아보험 기본으로 다시 받았고요. 자녀 재테크 플랜 받았고 이분의 아버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이미 은퇴를 하셨어. 이분이 큰딸이에요.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 아버님, 어머님 5대1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질문을 한 100개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다 대답을 하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요. 아는 만큼 보여요. 똑같은 상황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가 내가 아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제 이제 주특기인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이용해서 아버님의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 5분 전부 다 종신보험 재테크 플랜 30만 원짜리 다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땡땡님이 남편을 소개해줬는데 이 남편이 인천지부 태권도 협회장의 뭐 이렇게 지인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엄청 많아.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50만 원짜리 또 3개를 또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받은 분의 동생분들이 또 저한테 가입을 했고요. 이 남편분의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시는데 대표님인데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플랜 또 가입했고 이 은행장 아버님의 고향 친구가 건물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또 150만 원짜리 플랜 또 가입했어요. 데일리 꾸준하게 보내서 신뢰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그게 1억으로 돌아왔어요. 1억. 여러분들 1억으로 돌아왔어요. 1억. 1억이면요. 50만 원짜리 적금을요. 20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2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데일리를 안 보냈다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하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올 걸 예상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주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이 사람은 나한테 상담 안 받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리 혜진님과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형태가 어떻게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진영 후보자 지금 여기서 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데일리 계속 보내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인연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 아직도 1일 1미팅 해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이득되는 뭔가가 없어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머리를 쓰면서, 영업적으로. 그게 우리 일이에요.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팅 관리철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도 있는 거고. 자, 3번 클리어. 자, 4, 5번은 뭐냐면요. 상담 화법과 상담 자료 점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미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어떤 간호사분을 미팅하기로 했어요. 우리 혜진 FA님께서 간호사분을 미팅하기로 했어요. 근데 간호사를 미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후배 중에 간호사를 미팅한 사람한테 경험을 들어보면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해도, 내가 진짜 최고의 화법과 최고의 스킬과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객 앞에 선 순간은 딱 한 번의 라이브예요. 생방송이라고. 거기서 엔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객과 미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 전에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누가 있나 이렇게 주변에 일단 살피고 거울을 딱 보고 난 할 수 있다. 오늘 상담 정말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상담을 해요. 정말 그렇게 해요. 아직도. 베테랑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트렌드가 변하니까 내 상담이 정말 끝내주게 잘 되면 좋겠지만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입분들은 내가 어떤 상담을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상담할 화법과 상담할 자료가 정확하게 다 맞는가 그리고 최선의 자료인가 부족한 건 없는가 꼭 뭘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반드시 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검하냐? 대화방에 올리세요. 제가 오늘 몇 시에 간호사 상담 이렇게 하는데 상담 화법과 상담 자료를 점검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대화방에 올리면 선배들이 다 도와줘요. 제가 있으면 제가 다 직접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워게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담하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직업은 뭐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카톡 번호를 알아요. 그러면은 카톡에 사진 같은 거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심지어 그 사람 SNS 하면 찾아내가지고 SNS까지 봐요. 이 사람 취미가 뭐고, 이 사람 뭐 좋아하고, 이 사람 최근에 뭐 했고,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요, 서치를. 왜? 상담 과정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취미가 뭐 축구인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축구랑 비교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보험은 수비를 하는 거고, 재테크는 공격을 하는 건데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100만 원이면 그냥 되게 심플하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선수를 세팅한다라면 공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격수만 다 10명을 넣으면 되겠냐.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선수가 골키퍼예요. 골키퍼예요. 그런 얘기들을 비유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고객의 취미를 미리 알게 되면. 예를 들어 그 고객의 직업을 미리 알게 되면 미용사예요. 그럼 미용일에 비교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요. 커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파마도 해줄 수 있고 커트도 해줄 수 있고 다운펌도 해줄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1개월, 3개월, 12개월 머리 스타일이 괜찮은지 리뷰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직업에 맞게끔 상담을 잘하는 거는 비유를 잘하는 거거든요. 비유가 진짜 중요해요. 상담에서는. 우리 혜진 FA님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우리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상담 나가기 전에는 상담 화법과 상담 자료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반드시 워게임,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니까 난 이렇게 플로우를 짜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플로우대로만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말하는 대화 과정에서 변화무쌍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가져가라는 거죠. 가서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전조사 똑바로 하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TA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DB를 이용할 때 처음에 TA부터 하잖아요. 영업의 프로세스가 TA를 하고 만나서 AP를 하고요. 그 다음 뭐래요? PC를 하고요. 클로징을 하고요. 계약을 하면 고객관리, 즉 증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데일리를 계속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받아요. 이게 영업의 프로세스예요. 자, 전화를 해서 상담에 대한, 미팅에 대한 약속을 잡고요. AP, 첫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해 줄 걸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하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클로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고객이 되면 고객 관리를 하는 거고 증권 전달을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소개 요청을 해요. 사실 이 소개 요청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그냥 모든 과정에서 사실 다 들어갑니다. 소개 요청은. 언제 소개 요청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틈만 나면 그냥 소개 요청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같이 밥 먹다가도 혹시 이렇게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 또 없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진짜. 그게 그냥 영업인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형태 FA님이 누구누구 소개해줬죠? 도영이와 지민이. 지민님을 소개해줬죠. 제가 소개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TA랑 AP예요. 왜냐면 TA를 잘해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TA도요, 무미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적금을 100만 원 한대요. 100만 원 하세요? 그럼 지출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영업적인 센스인데 한번 전화해볼까요? 딱 혜진님이랑 저랑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적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적금을 4, 50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에 적금은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적금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적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하다 보니까 보통 적금 많이 하게 되고 보통은 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적금으로는 이자를 크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15.4% 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적금만 할 수는 없을 텐데 적금 외에 혹시 관심 가는 재테크가 있긴 하세요? 어떤 게 혹시 있으세요? 펀드나 주식 같은 거? 그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주식이나 펀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기회를 잡게끔 한번 만나서 도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청약 같은 거는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네. 2, 3년 전부터.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너무 청약 금액은 좋아요. 근데 청약으로 어떻게 집 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약 홈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정도는 꼭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약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저를 만나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적금 얼마 하세요? 4, 50만 원 하세요? 적고. 청약은 얼마 하세요? 무슨 경찰서 취조예요? 근데 진짜 그딴 식으로 TA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소통을 하라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궁금하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적금한대요. 난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렇게 뼈 빠지게 적금하는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이 뭐 꿈이 있나?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꿈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의 미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스킬을 배우고 워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A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만날 이유를 심어줘야 돼요. 나를 만날 이유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TA도 접점이죠. TA가 끝나고 나서 그냥 약속 시간까지, 약속 날짜까지 무미건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확인 전화도 꼭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슈가 바뀌면 그런 이슈도 중간에 한 번 더 연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TA가 끝나고 나서 TA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님에게 보내줘야 돼요. DB를 이용할 때 혹은 뭐 소개자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강조하는 거 상담 끝나고 나서도 상담 리뷰 메시지 꼭 보내줘야 돼요. 정성껏 남겨서. 거기까지 하는 게 바로 상담이 끝난 거예요. 계약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바로 상담 화법과 자료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선순환과 소개 요청 시스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날 이렇게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빵이야. 또 다음 달은 일을 잘했어. 다음 달은 빵이야. 이게 뭐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선순환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데일리를 통해서 앉아서 소개받는 문화를 만드는 거, 데일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 미팅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 이런 게 바로 선순환 시스템이에요. 계속해서 자,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일즈 스킬은 이렇게 교육을 듣다 보면은 계속 늘어요. 친구 만나서 연습해보고 여기서 연습해보고 동료끼리 연습해보고 화법 점검하고 하면 계속 는단 말이에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네. 자, 그래서 DB도 물론 DB지만 사람을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즉 나한테 상담받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바로 선순환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소개 요청 시스템인데 좀 보여드리면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의 강의에도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소개자료 총괄. 제가 이거를 또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나요? 앞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소개 양식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드셔야 돼요. 교육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소개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만들어놔야 돼. 우리 조직원 분들한테 하나씩 써달라고 다 부탁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쭉 이제 써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책 출간, 2013년 선택과 집중 등등해서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나는 2027년에 이렇게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들의 사진을 다 찍는데 이런 사진전을 제가 열고 싶다.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을 모시고 싶다. 그리고 세미나 하고 싶다. 이게 내 꿈이다. 그리고 2032년에는 내 클라이언트 분들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전 정말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쭉 쓴 다음에 뒤에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종이로 만들지 말고 문방구 가면 황금 종이 있어요. 그걸로 만드세요. 이렇게 좋은 인연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나한테 소개해달라는 양식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소개받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개받은 거. 이런 식으로. 네. 뒤쪽으로 가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상담 만족도를 조사하고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들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소개해준 사람이. 그럼 난 왜 소개해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들은 원래 당연히 소개해주는 거야. 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진짜. 이게 바로 이런 걸 만들어서 상담한 사람들한테 소개 요청을 하는 게 바로 선순환 시스템인데 그거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바로 1312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312 캠페인. 1개월 리뷰, 3개월 리뷰, 12개월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들이 잡세미나 때 들었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B를 사용하잖아요. 진짜 MDRT나 뭐 이런 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고객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꼭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은 한 달에 20미팅, 30미팅을 못 할 수가 없어요. 1일 1미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진짜 못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DB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혜진 FA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DB를 20개를 인풋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3명을 모집을 했어요. 1, 2, 3.
이렇게 고객을 세 분을 모집을 했어요. 1, 2, 3. 자,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의 증권 전달과 리뷰를 해줘야 되잖아요. 증권 전달, 증권이 나오니까 보험을 가입했다는 증서, 금융상품을 가입했다는 증서가 나오니까 증서를 전달하면서 리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 세 분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나는 DB를 계속 인풋을 하니까 또 20개의 DB 인풋을 했고 이 중에 6명을 만나서 3명을 계약하는 프로세스라면 또 플러스 6명을 만나야겠죠. 그럼 총 9명을 만날 수 있겠죠. 내가 리뷰해주는 분 3분, 새롭게 만나는 분 6분.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2명의 고객이 또 추가가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인 2개월 때는 이 2명 플러스 6명을 또 리뷰를 해줘야겠죠. 8명을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일이 미친 일인 게, 미치도록 진짜 ROI가,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정말 완전히 미쳐버린 일인 게, 한 달에 9명 만나는데 얼마나 시간 들 것 같아요? 한 사람 만나는데 그냥 3, 4시간이라고 쪄도요, 27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27 나누기 30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혜진 FA님 사무실에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만날 내 고객들 거 뭐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교육기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 다 갖추잖아요. 그러면 따로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1시간? 1시간이면 다 준비해요. 그래서 다 가는 거야. 그때부터 완전 신세계가 열린다니까요. 물론 본인 욕심에 따라 달라요. 난 더 일을 잘해서 연봉 막 진짜 막 10억 해야지만 3억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 시작했으면 그래도 연봉 3억 한번 찍어봐야 돼요. 저는 우리 혜진 FA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 욕심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시작했으면 그냥 그 업계 최정상까지 올라가 보고자 하는 그런 거. 네. 진짜. 아,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데 왜 못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한 거요? 화법 연습 열심히 한 거, 자료 열심히 만든 거, 농담 아니고 정말 이렇게만 활동했어요. 그냥 이게 끝이야. 진짜 그냥 이것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3개월이 지났어요. 2022년 1월이에요. 2022년 2월, 2022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모집했던 사람들 다시 3개월 리뷰 3명 해줘야죠. 이 전월에 모집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2명이면 또 2명 리뷰 해줘야죠. 그리고 신계약 창출 위해서 6명 만나야죠. 몇 명 만나는? 11명 만나는 거예요. 네.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만났던 사람 3명 해줘야죠. 3개월 전에 계약했던 사람 2명 리뷰 해줘야죠. 1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 2명 리뷰 해줘야죠. 6명 신계약 창출하러 만나야죠.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거보다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만나서 계약이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만나야 되고 지인들도 만나고 X도 만나고 X만 소개받고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여기서 한 4명에서 5명만 더 만나요. 한 달에 진짜 제 말 믿어보세요. 한 달에 20명 만나는 목표로 해보세요. 그냥 일 얘기로. 혹은 소개받는 자리면 그냥 편한 술자리도 좋아요. 내 일 직업 소개하는 자리면 술자리 좋아요. 너무 과음을 하기보다는 내 직업에 대해서 난 이게 만족스러워서 이 일 했고 같이 한번 해보자. 리크루팅 자리 같은 거. 술자리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밥 먹는 자리도 좋고. 진짜 괜찮아요. 막 술을 막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죠. 그런 자리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술자리도 일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내 이야기도 하고 친분도 쌓고 밥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명만 미팅을 해요. 그러면 1일 1미팅도 아니야. 맞죠? 일주일에 한 5명, 6명 정도만 만나는 거예요. 주말엔 뭐 만나도 되고 쉬어도 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뭐 일해도 되고요. 그렇게만 하셔도요. 진짜 연봉 1억을 못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화법이나 이런 것만 잘 가다듬으면 세일즈 스킬만 잘 가다듬으면 마인드랑
그래서 제가 근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만나는데 한 사람 만나서 그래요, 오케이. 길게 얘기해서 3시간이라고 잡자. 그럼 60시간인데 나누기 30하면 하루에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지 않아요? 8시 반에 출근했어. 이런 자리도 교육을 해주는 자리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매출 그거밖에 못해?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우리 린치피는. 같이 우리가 잘해보자고 교육해주는 자리고 사업 계획서 발표하고 그리고 다 알려주고 옆에서 모르면 그런 자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머니프리, 타임프리를 위해서. 저는 일 중독자라서 이렇게 일하는 거고. 왜요? 네. 저는 그냥 일 중독자라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와이프랑 헬스도 가고 사랑하는 아내랑 뭐 캠핑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더 여유가 훨씬 더 있는 사람인데. 전 그냥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조직의 성장기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조직에 제가 리더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감 있게. 근데 진짜 우리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20명 만나서 그냥 명당 3시간씩만 얘기해도 60시간인데 나누기 한 달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밖에 실제로 일을 안 해요. 그럼 이런 루틴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요. 할 걸 루틴 제가 정하라 그랬죠. 따다닥 하면 12시 돼요.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육을 다 오전에 잡으니까 다 오전에 교육도 듣고 루틴도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오후에 뭐 하러 가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2시 약속이에요. 사람 만나러 가요. 사람 만나서 한 2-3시간 얘기해요. 미팅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처리할 게 생겨요. 그럼 회사로 와서 1-2시간 얘기하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의 반복. 그리고 나서 뭐 사람 만나서 뭐 계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슈가. 그러면 뭐 규정할 일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유시간 즐기고 뭐 친구랑 뭐 술을 먹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등등등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일 욕심이 있고 이 일을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회사로 와서 오늘 루틴 내가 부족한 거 뭐였는지 체크하고 고객관리처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고 부족한 거 채우고 데일리 업데이트 해보고 XYZ 다시 한번 구분해보고 오늘 리뷰 때 어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부족한 거 화법 듣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쉴 땐 쉬고 맨날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자고 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냥 우리 안 해야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스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3명 계약하면 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선지급 수수료가 나오죠. 1,000만 원에 한 50에서 60%를 먼저 준단 말이에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뒤, 1차년 뒤, 2차년 뒤부터 분급으로 쌓여가지고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다. 월급 구조가. 이해하시죠? 네. 여기 안 나오나? 월급 구조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우리 일하면서 막 가끔 워크숍도 가고 그때 부뚜막구이에서 재밌었잖아요. 재미없으셨어요? 좀 웃겼잖아요, 그래도.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약간, 이 음주십을 그때 막 발휘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분기 끝나고 워크숍도 놀러 가고,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진솔한 얘기들도 하고, 그게 그냥 우리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고객 수가 만약에 100명, 200명 되면, 그때부터는 앉아서 소개받는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데일리를 계속 보내고, 연락을 계속 1, 30일 잘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1, 30일가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고객이 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리뷰하러.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혜진님 처음 상담하러 갔을 때랑 중간에 이제 다시 미팅하러 갔을 때랑 훨씬 편해요. 이미 뵌 분이니까. 더 재밌는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막 제가 힙합 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진짜 그런 거거든요. 네? 1, 30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1, 30일을 하면은 친해지다가 이 사람이 1호 법칙,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친한 지인이 또 5명이 있어요. 그분들 소개받고, 예. 이렇게 우리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재밌게 일하는 거. 예. 근데 진짜 하드워킹 한다고 해서 이거를 2배로 늘려요. 40명? 40명 곱하기 3, 80시간. 나누기 30 해보세요. (120) 나누기, 하루에 3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뭘 시키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교육을 해주죠. 같이 잘해보자고 재밌는 어떤 영상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그러죠.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밥 먹으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 시간 이런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프리하잖아요. 그게 영업조직의 문화이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더 강해지는 게 문화잖아요. 린치핀에.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하면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때문에 어딜 놀러 가요. 제 마음이에요. 근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지금 목 터져라 여기서 6시간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1-3-12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진짜 농담이 아니고 1-3-12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 저 정말 진심으로요. 1-3-12를 정말 하는 사람 치고요. 안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MDRT급 이상의 사람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기고객 관리랑 1-3-12라고 얘기해요. 2022년 1월에 3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1월 달에 리뷰를 해주면서 또 신계약 6명. 근데 이거를 과거엔 하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왠줄 아세요? DB가 없으니까. 신계약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소개 안 나오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누굴 만나도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인데 소개가 안 나와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로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5년 전부터 제가 이걸 완전히 정립시켜놨어요. 왜? 5년 전부터 우리가 DB 영업을 시작했죠. DB 영업은 통계가 나오니까 20명을 만나면 20개의 DB를 사서 내가 배워서 하면 그 중에 6명을 만날 수 있고 예를 들어 5명을 만날 수 있고 2명을 계약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내 고객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지인이나 소개, 아까 말했던 YZ도 연락이 올 수 있겠죠. 제가 말한 루틴을 해놓으면. 그게 장치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프로세스고. 제가 그걸로 성장을 한 거고 우리 조직원들 다 그렇게 성장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훈 FA 지금 있나? 김영훈 FA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재무상담을 신청해가지고 연이 돼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3개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육 듣고요. 맨날 와가지고 화법 점검하고 막 연습하고 모르는 거 저한테 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봐달라고 조이너킹 따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4개월 차에 220을 했죠. 수수료 2,500만 원.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놓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통계를 내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약이 되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를 쓴다라면 내가 DB 언제 몇 개 샀고 몇 명 만났고 AP는 어떻게 됐고 통계 다 내야 돼요. 맨날 기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평균을 알 수 있어요. 내 평균을. 그 평균을 안 상태로 일을 하는 것과 그 평균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혜진님 혹시 그 미용업 하실 때 한 달에 고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그런 거 통계 내셨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미용업이랑 똑같은데 금융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혜진이 엄청 잘할 것 같아, 진짜. 우리 진용 후보자 죽기 살기로 생선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이고 이렇게 고객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년 뒤에 저처럼 이런 회사 경영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다른 이 영업으로 쭉 가면 되겠죠.
근데 하다 보면 또 매니저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혜진 FA는 매니저 생각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거든요. 매니저 생각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정말로. 오히려 그렇다라면 그냥 내가 내 일을 프리하게 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어떤 이 안에서의 어떤 막 그런 거보다는 나가서 그냥 편하게 고객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소통하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혜진 FA님도 그렇고 형태 FA님도 그렇고 진용 FA도 그렇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진짜 가치가 있잖아요. 네. 가치가 너무 과하지 않다라면 내가 만약에 300을 버는데 250을 다 금융에 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물론 다른 것도 있고 목표에 따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뭐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분명히. 많이 아프세요? 응? 아, 심장이 아, 저도 이거 진짜 공감돼요, 진짜로. 그거 약 드시죠? 마취통증이 약간 어디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 병원? 제가 진짜 괜찮은 병원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사무실 근처에 저기 삼전역 쪽에요. SK 마취통증의학과라고 있는데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서 일하시던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이제 차리신 병원이에요. 저도 거기서 치료받는데 마취통증의학과 네 군데를 다녔거든요. 차도가 없었는데 저기서 차도가 지금 있어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진짜 환자 엄청 배려해주고 SK 여기 마취통증의학과인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던가 이렇게 하죠. 진짜로 왜냐면은 병원도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냥 친절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특히 같은 신경통이면 약이 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신경통약. 그쵸. 그러니까, 저 이게 진짜 마음이 돼가지고 되게, 막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막, 아이고, 예. 아무튼, 이거 촬영하고 있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주차 수금 체크. 간단해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계약 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 관리죠? 고객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계약에 대한 유지, 그리고 소개받기. 뭐 신계약 체결이라든가. 우리가 고객 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객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수수료 받았어요. 근데 수수료 지급 기간이 끝났어. 근데 고객이 해지를 안 해요. 계속 유지를 해. 나는 내 고객을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분이 뭐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보험금 청구 도와줘야 되고 그분이 나한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써서. 근데 난 이미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해지하기 전까지 뭐 8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고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난 수수료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럼 지속적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고객 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필요한 신계약도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개도 요청을 해서 소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플러스 비즈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약 체결했으니까 와 좋다. 그게 아니라 진짜 프로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프로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현명하잖아요. 내 단골 손님이 생겼는데 단골 손님을 잘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단골이라고 해서 무시해요? 단골이라고 해서 대충 해요? 그럼 바로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계약 체결까지 100의 노력을 한다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200, 300, 400의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요.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꼭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수수료 환수.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줬다 뺏는 건데. 물론 준 거 이상으로 뺏지는 않죠. 받은 거에서 환수가 뜨는 건데 플러스 알파로 유지율까지 낮아져요. 유지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의 코드가 막혀요. 나중에. 너무 안 좋으면. 그리고 린치핀의 수수료 승격 테이블 규정상 유지율이 너무 좋지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왜? 계약을 엉망으로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10명을 상담했으면 그래요. 한두 명은 변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0명 상담했는데 8명이 변심한다? 그거는 엉망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계약을 이상하게 넣었다는 소리죠. 그냥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계약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프로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사주차 수금 체크. 이게 뭐냐면 2주차 매달에 2주차 4주차에 반드시 수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모집한 계약들 있죠. 이 계약들이 이번 달에 납입이 됐는지 그 해당 회사의 전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주차, 4주차에 한 달에 2번씩. 그게 고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이 정말 까먹고 납입을 안 해서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고객이 뭔가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납입을 잠깐 멈췄어요. 그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먼저 컨택을 할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님 제가 이렇게 데일리 보내드리고 위클리 보내드리는데 왜 지금 납입이 안 되고 계세요? 흔들릴 때 그렇게 설계사가 딱 물어보면은 클라이언트님 입장에서 진짜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그런 게 고민이셨어요. 얘기 듣고 감액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재상담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약 유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린치핀의 7대 과제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린치핀의 7대 과제 첫 번째 출근, 두 번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데일리 메시지 보내기, 세 번째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만들기,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네 번째 상담 화법, 다섯 번째 상담 자료 점검하기, 워게임하고 출발하기, 모르는 거 있으면 선배들한테 반드시 물어보기, 모른 채로 남겨두지 맙시다. 자, 여섯 번째,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 고객이 100명일 때부터 신세계가 열린다. 다만 그 고객들이 나한테 소개 요청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내가 데일리와 위클리를 보내면서 고객 관리 1, 3, 12를 했을 경우에 1, 3, 12 캠페인 1개월, 3개월, 12개월 리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한 달에 난 2시간, 3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우리 일의 매력이다. 하면 할수록 더 쉽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주차 수금 체크. 고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의 김민준을 만든 게 바로 이 린치핀의 7대 과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 이거를 정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했어요.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영업적인 어려움이 없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단 한 달도 영업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했으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나태해지는 때가 있어요. 뭐 고객이 예를 들어 해지를 한다던가 고객이 나한테 막 듣기 싫은 말을 했다던가 그래서 멘탈 관리도 중요한데 멘탈 관리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내 고객과 내 고객이 될 사람 둘로 나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 멘탈 관리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는 멘탈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인간관계의 정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들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씩 다 힘들어 봤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 진짜 제가 정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인간관계 정답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의 정답은요.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유일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입니다. 네, 진짜로. 근데 이 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 근데 그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이 그냥 죽어라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딥이나 이런 프로스펙팅 가격도 정말 발품 팔아서 다 낮춘 거예요. 우리 FA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적게 일해서 많이 버는 구조를 더 만들고 싶어요. 행복할 수 있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구조를 진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전데 그러려면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서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린치핀이 너무 좋은 게 제가 모든 자료와 화법 같은 것들 다 교육해드리고 다 나눠드리죠.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몇 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준비하는데 밤새서 매일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면서 3년을 준비한 노하우고 지금 디벨롭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만으로도 3년을 세이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을.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정말 이 소중한 뭔가를 이용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걸 잘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전 그리고 그걸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132 기본적인 미팅, 1일 1미팅,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정확하게 사람 만나는 시간으로 50에서 60시간은 써야지. 하루에 2-3시간은 써야지. 이런 마인드. 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업에서 100% 만족하면서 정말 재밌게 일하면서 원하는 급여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 몇 달 동안 남들보다 조금 더 화법이든 자료든 가다듬는 거, 숙제, 미션, 노력을 잘 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진짜 진심으로요. 노력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업계가 여기예요. 진짜.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 양식지에 대해서 린치핀 7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이 자료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쭉쭉 넘겨가면서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사진을 찍을 거예요. 우리 혜진 FA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범준 FA님 해서 이제 뭐 종혁, 현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자 이렇게 찍을 거고요. 이렇게 사진 찍은 걸로 제가 보내주신 문구로 프로필 배너를 만들어요. 네, 우리 혜진 FA님 너무 감사했던 게 유일하게 제가 수정을 안 한 분이 혜진 FA님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뜯어 고쳤는데 진짜 고민을 잘 해서 그러니까 일머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일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형태 비서도 FA님도 제가 정말 인정하는 일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게다가 꼼꼼함까지 갖춘 분. 정말로. 두 분이 진짜 FAS 기대돼요.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폭적으로 서포트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자료방에 공유해드리는 뭐 상품 비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신입분들이 이걸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대화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일 안보험 상담이 있는데 안보험 어디가 제일 좋아요? 올려주면 답변이 다 달려요. 그걸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돼요. 신입 때는. 내가 이걸 찾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그걸 내가 직접 찾으면 내공은 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찾을 때도 있고 진짜 급한 거는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고 닦으면서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도 찾아야 돼요. 반드시. 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방의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요. 고객관리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꼼꼼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거 쌓아가는 재미가 기가 막혀요. 진짜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재미가요.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김민준의 워드 자료.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설인사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지독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 게요. 단체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형님 버전, 누나 버전, 아버님 버전, 일반 버전, 반말 버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고객들이 많죠. 단체 메시지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체 메시지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전까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 설날 때 데일리 보낼 사람들 늘리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경제시황 같은 거 메시지 보내는 양식 이런 식으로. 제가 안 해본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 www.김지웅.com 간단한 회원가입 후 김지웅 MDRT가 드리는 풍성한 복지 혜택을 무료로 누려보세요. 요거. 근데 아무도 가입 안 해. 그래서 그냥 데일리 보내는 게 최고예요. 김민준 증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증권이 나와요. 그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혜진 FA님 나중에 이제 증권 나오면은 우리 형태 FA님께 여쭤보세요. 증권 양식을 몇 개 보여드리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수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하나씩 중요한 거. 김민준의 특급 워드 자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는 린치핀에 다 있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도 다 튀어나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휴유장애표. 얼만큼 다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단체방 배경사진. 이거 공유 다 해드렸죠? 이걸로 혹시 다 맞추셨나요? 깔끔하시다 역시. 이런 것만 봐도 성격이 어떤지 그냥 전 바로 알아요. 업무 프로세스가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전 이런 거 안 하면 제가 못 견뎌요. 저는 어떻게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데 업무 프로세스가 일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공무원들 미쳐 죽을걸요? 그래서 저는 아시잖아요. 동시에 그냥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다, 저는 다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냥 발달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강의의 모든 것 이것도 다 공유해드렸죠? 네. 나중에 우리 두 분도 세 분도 우리 린치핀 강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요? 네. 예를 들어 10만 원씩 줘요. 저는 절대로 공짜로 일 안 시켜요. 10만 원씩 줘요. 아니 내부 강사인데 급여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형태 FA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막 뭐 고객 등록하고 뭐 잘 알잖아요. 저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로 강의 주제 삼아가지고 딱 하고 증권 어떻게 만드는 게 이쁘고 등등 업무 막 이런 건 어디서 사는 게 좋고 막 이런 거 진짜. 지금부터 슬슬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요. 한 번 만들고 강의는 2시간만 하면 돼요. 그럼 시급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고. 진짜 메리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비서 업무도 준다? 진짜 그래요. 그게 프로세스라니까요. 우리 혜진 FA는 나중에 딱 했을 때 뭔가 장점 딱 살려가지고 우리 진용 그 후보자도 마찬가지.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었는지, 생선보 공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다 있고 원수사 교육안 이런 게 제가 말한 절판 메시지예요. 자, 이거 보시겠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혜진 FA님한테도 보내드렸어요, 이거. 네, 아주 수시로 보냈어요, 수시로. 네. 이런 거는 따로 만드신 명기총무가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근데 절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에 보내야지? 이거는 아마추어예요. 저는요 11년 내내 절판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까지다. 진짜로. 근데 이게 나빠요? 뭐가 나빠요? 오히려 더 빠르게 준비를 해주는 거지, 필요한 걸.
암에 걸리고 나서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요? 맞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4월이나 그런 이슈 달에는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저랑 총무가 만들어 드리고 평소에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연금 이율이 떨어진대. 그러면은 그런 거 이슈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고객 수가 중요한 거예요. 고객 수가 많을수록 이런 걸 하기가 유리하니까. 자, 이거 린치핀 클래스. 교육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린치핀 활용 TV. 네. 이거는요. 해당 지점장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거의 특징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우리 혜진 FA님은 약간 재무 쪽으로 영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런 어떤 보험이나 보장? 맞아요.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정답만 말씀하시네. 정답만 말씀하시네. 자, 당연히 둘 다 해야죠. 그리고 소개자료 총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소개자료 만드는 거 여기 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이거 보셨잖아요. 이것만큼 완벽한 소개 양식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만드세요. 이거 어차피 미션에 있어요. 그래서 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돼요. 반복 미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잘 만드세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형태도 미리 시간 낼 때 만들어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내주면 좋죠. 예를 들어 뭐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 실비보험의 면책 기간이 궁금해요. 이거 보내주면 돼요. 진짜 최고 아니에요? 다 있어요. 첫인사 때 보내주는 자료. 저는 고객이랑 처음 인사할 때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 끊고 나서 이거 다 보내줘요. 이거 다 보내주고 나서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 보내주고 나서 저한테 제 인사 다시 한번 하고 통화 내용도 정리해서 남겨드리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 김민준 본부장의 이거 그리고 2주차 4주차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름 바꿔서 고객 관리 다 해드려요. 이것도 제가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방 이미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방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방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거 공지사항방, 시책방, 영업자료 공유방, 스케줄 공지방 이렇게 4가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히 공지방, 스케줄 공지방 이 2개 너무 중요한 방이에요. 네. 저는 공지를 진짜 안 놓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완벽주 일할 때 타고난 그러니까 평소에 다 맨날 막 그렇게 루즈하고 딱딱하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일할 때는 제가 실수하면 우리 FA 분들이 피해 볼까 봐 어제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서 공지를 아무리 해도 자꾸 실수들을 하니까 조금 속상했어요. 대화방에서 약간 티가 났습니다. 느꼈을 거야. 이거 유튜브 영상 좀 보시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약도 고객님들한테 약도 보내야 될 때 있거든요. 약도도 다 공유해드렸어요. 이런 것들 다 지금 저장하고 계시죠?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 린치핀 상담일지. 이게 뭐냐면요. 여기 린치핀 태그마크 있잖아요. 그냥 A4 용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담할 때 백지로 이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고객님 성함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상담하실 때 항상 우측 상단이라든가 좌측 상단에 고객님 성함이랑 특징 같은 거 좀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나이라든가 이런 거. 네. 특히 2대1 상담할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나에게 항상 행운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인 편인가요? 부정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중립? 약간 우리 혜진 F. 중립? 우리 형 대비선님.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편. 우리 진용. 중립. 저는 긍정적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긍정적이어야 운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런 DB 스크립트 있고요. 그리고 요거 오늘 공유해 드렸는데 설계하거나 이러면 보험사 연락처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저장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재무DB 같은 거 활용하시거나 소개자 TA 하실 때 이렇게 내용 파악할 수 있는 팩트체크 양식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이름 쓰고. 예를 들어 김영태, 김혜진, 뭐 최진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거를 디벨롭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린치핀의 7대 가지는 영업의 기본이자 모든 것이에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MDRT가 되고 COT가 돼도요. 이건 초심이니까 절대 그 초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초심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초심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초심인데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초심이 아니면 안 되죠. 네. 다 초심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를 디벨롭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디벨롭 하시는 자료들은요. 반드시 재공유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성장하고 내가 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아주 장시간에 걸친 오늘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예상보다 1시간 더 일찍 끝내드리는 거예요. 네, 병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많이 나눌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눈부시다. 자, 많이 나눌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혼자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자기 일만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린다. 내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복은 알아서 들어온다. 남을 돕는 건 보람이나 평판이 좋아지는 걸 떠나서 내 성공을 위한 전략이다. 주변이 성공하면 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 주위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란 믿음이 필요하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먼저 도와라.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상대의 호감을 사는 최고의 영업기술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걸 갚고자 반드시 노력한다. 무엇보다 경험과 지식은 나눈다고 남이 훔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해보면 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린치핀이 강의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린치핀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린치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다 나눠라. 내가 가진 걸 많이 베풀수록 더 큰 신망을 얻고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더 행복해진다. 지금껏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다.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이타적인 태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마인드다. 여러분들, 나눠야 성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린치핀의 첫 번째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